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방금 전에 주택의 새 집이 헌집보다 더 싸다, 헌집이 더 비싸다 이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또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새로운 도시를 갈 네. 때 기회가 되면 그 부동산 보는 거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나라, 그 도시의 경제 상황을 알 수 있고 사람 네. 살아가는 방식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네. 미국도 대도시는 한국하고 똑같습니다. 한국은 땅이 큰 대지 면적이 큰 오래된 아파트가 바로 분양된 주상복합보다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대한 권리가 있으니까. 대지, 뭐 지분 뭐 이렇게 예, 그렇죠. 표현하죠. 그래서 미국도 동부, 서부, 그 다음에 뭐 이런 대도시들은 몇십 년 됐어도 땅이, 그러니까 똑같은 건평이라도 옛날 아파트들이 컨도라고 그러죠. 미국은 네. 대지 지분이 훨씬 커요. 그래서 새로 지은 것들은 이제 작은 스페이스에 이제 빡빡하게 지니까 네. 대지 지분이 적고 그래서 아마 그런 차이가 조금 있어서 미국도 아이가 땅에 대한 밸류를 점점 중요시한다. 대도시일수록. 한국하고 똑같아요. 큰 땅덩어리에도 어쨌든 계속해서 집이 지어지고 있는데 과거에 지어졌던 집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평수가 똑같아도 대지 면적 자체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격이 더 붙는 거고 최근에 지어진 것은 면적은 비슷해도 그 대지 면적이 좁고 거기에 빡빡하게 넣기 때문에 조금 더 쌀 수 있다. 그러면은 그냥 집을 사고 싶은 분들 입장에서 그냥 새 집 사는 게 젊은 분들은 새 집을 사고 예, 여기도 이제 밸류 스톡 가치주를 찾는 분들은 네. 그러니까 투자용으로 뭔가 그 동양 사람들, 중국 사람들 같은 사람들은 네. 오히려 이 대지가 큰 오래된 아파트를 찾고 아니면 오래된 집을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이제 오래된 집을 찾고 그래서 어차피 사람 사는 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좀 주택 가격 얘기가 참 많이 나왔는데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뭔가 사정이 비슷한다라는 생각에 또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영어 문장으로 오늘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점점 영어 시험이 단순한 그 영어 문장이나 단어의 뜻을 저에게 이제 주시는 게 아니라 함의를 파악을 해야 돼가지고 오늘의 영어 일단 한번 확인해 그러니까 볼까요? 약간 이제 파생 상품처럼 한 번 더 나가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제가 드릴 질문은 어제 저녁에 그 CFA 협회 네. 전 세계에서 분석을 제일 잘한다는 분들의 모임에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런 숄스 박사님을 한국에 초대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강연을 들어갔는데 이분의 직접 그 발언에서 나온 건데 그 투자가들은 파머가 있고 헌터가 있다. 그런데 이제 저희 특히 한국 투자가들한테 당부를 한 게 젊은 학생들이 많았어요. 왜냐면 지난주에 대부분 방학을 했고 그다음에 CFA 협회가 이제 미래 투자자들을 발굴하고 이제 좋은 투자 습관을 만든다고 학생들 많이 초대해서 네. 마이런 숄스 교수님이 이 얘기를 했어요. Don't make big losses.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손실을 보지 말라는 거죠. 큰 손실을 보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게 이제 파머, 농부가 있고 사냥꾼이 있는데 사냥꾼 느낌의 얘기를 한 건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투자는 약간 미련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컴파운딩 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복리로 10% 20%씩 누적이 되면 농부처럼 눈덩이처럼 해라. 불어난다. 그래서 미련하지만 네. 파머 같이 투자를 하고 이분이 한국도 코스피의 그 옵션스 마켓을 들여다봤는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제일 독특하대요. 헌터들만 하루 한탕을 노리는 헌터들이 너무 많은데 헌터들은 벌 땐 벌지만 깨먹을 때 너무 많이 깨먹어서 네. 한번 그렇게 깨먹으면 그거를 만회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농부처럼 미련하게 투자를 해라. 그 버크셔에서의 워런 버핏 옹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뭐 투자의 제일 1원칙 잃지 않는다. 2원칙 1번을 지킨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헌터처럼 주식 시장에 임하면은 잃게 되는 것이 크고 농부처럼 진득하니 밭을 일구듯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어제 그 마이런 숄스 교수님 여기 이제 사진 보면 네. 1941년생이세요. 근데 아직도 활발한 활동을 하시고 이분이 이제 보통 우리가 아는 그 옵션스 블랙 숄스 여기에 이제 마이런 숄스예요. 그래서 이게 이분이 이 모델을 개발하고 나서 파생 상품 시장이 이제 활성화가 됐죠. 그 네. 대부죠. 1997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고 근데 이분 얘기가 한국의 시장은
분석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개인 투자가, 그러니까 전문 투자가가 기관 투자가가 더 많아져야 되고 개인 투자가들이 너무 단기 투자를 해서 되게 이 전문화된 자기 같은 그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고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미국은 개인들도 그렇고 이 옵션을 되게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콜옵션을 사서 시장에 대해서 자기가 긍정적인 시각을 나타내기도 하고 풋옵션 갖고 해칭도 하고 그러는데 옵션 거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서 항상 시사점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긴 건 아니고 3개월, 6개월 전망을 했는데 네. 첫 번째 경기 침체 리스크는 거의 없는 것 같다. 하지만 그 second wave of inflation,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게 심했다가 지금 이제 잡히는 중이잖아요. 네. 근데 다시 물가가 올라갈까봐 저희가 좀 걱정하잖아요, 되게. 그래서 second wave of inflation을 좀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되지만 아마 없을 것이다.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고, 네. 금리는 계속 떨어질 것을 옵션 시장이 지금 시그널을 보낸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옵션 시장이 보내는 시그널이에요. 금리는 내려갈 것 같지만 과거 초저금리로 회귀는 불가능하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되게 재미있는데 AI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처럼 보인다. 네. Fundamentally AI 보급이 확산이 되면 생산성이 개선이 되고 뭐 당연하죠. 왜냐하면 내가 훨씬 더 일을 효과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전반적으로 그 경제의 물가 하락에 기여할 것이다. 이 점을 되게 강조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네. 기업들은 더 적은 인원을 갖고 뭐 똑같은 아니면 더 좋은 아웃풋을 내니까 그래서 되게 재미있고 대가들의 역시 메시지는 간결하고 좀 파워풀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어제. 네. 자, 오늘의 또 메시지 하나 던져주셨고요. 오늘 또 여러 가지 주제를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씩 좀 예고 살짝 듣고 한번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다섯 가지 해볼까요?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뭐 아시는 얘기지만 그 미국도 ETF로 지금 자금이 유입이 계속 되는데 네. 앞으로 10년 동안 이건 시티증권의 전망인데 미국 뮤추얼 펀드 돈의 한 반 정도가 ETF로 빠져나갈 것이다. 더 가속화될 것이다. 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뭐 우리 국내 뉴스도 꽤 나오는데 이제 달러 초강세, 엔화, 유로 약세.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같은 그 이머징 마켓 통화도 약세. 근데 특히 그 되게 재밌는 게 우리 코로나가 터졌을 때 이제 그런 위기가 나면 안전 통화로 가서 이제 달러가 강하잖아요. 2020년이 그랬는데 그 이후로 세계 경제가 안정화됐는데도 매년 계속 달러가 강세였어요. 네. 저는 그건 몰랐어요. 오히려 2021년은 조금 이게 약간 리버설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올해 다시 달러 강세, 이머징 국가 통화 약세가 다시 지속이 되는 이건 어떻게 보면 큰 트렌드인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당분간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미국 시장 조금 업데이트를 네. 할게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뭐 마이크론, 월그린, 리바이, 스트라우스 이런 회사들 주가가 뭐 많이 10% 가까이 아니면 월그린 같은 데 22% 하락을 네.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에서 나오는 시사점.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가는 되게 강한데 지금 S&P 기준으로 5,500을 우리가 앞두고 있고 밀리지가 않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시장을 좀 걱정하는 사람은 많아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 산업으로 가서 volkswagen이 그 리비안 투자가 요 자체뿐만 아니라 전기차 업종 전체적으로 볼 때 큰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우리 그 리비안이 상장됐을 때는 리비안의 시가총액이 volkswagen보다 컸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입장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시사점이 뭔지. 그 다음에 그 제가 우리 장비리아 장우석 부사님. 장비리아를 제 그 유튜브에 초대해서 네. 배당주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가장 핵심 질문이 우리 장우석 부사장님한테 제일 좋아하는 배당주가 세 개가 뭐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드리는데 이제 이분도 그거니까 배당을 많이 주되 네. 배당이 성장하는 그러니까 성장 앵글까지 같이 갖춘 그런 배당주를 봐야지 배당 수익률이 높다고 덜컥 잡으면 네. 그것은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슈 먼저 미국 ETF로 자금 유입이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ETF가 늘어나는 이유 뭘까요?
그러니까 뭐 편의성도 있고 네. 그다음에 수수료가 되게 적잖아요. 일반 펀드보다. 그쵸. 일반 펀드는 미국에서는 한 1% 이상 뛰어가는데 주식형은 네. ETF는 그거에 뭐 3분의 1 정도도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는 것은 여기 이제 파란 선은 미국 전체 ETF 한 9조 달러쯤 되고 빨간 선은 이제 개인들이 미국 뮤추얼 펀드에 피델리티 같은 데에 투자한 것이고 네. 녹색 선은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연기금 같은 데가 미국 뮤추얼 펀드에 투자한 것이어서 실제 그 뮤추얼 펀드가 환매가 그래도 꾸준히 된다 그래도 여전히 한 20조 달러가 여기 투자가 돼 있고 왜냐면 미국은 401k 같은 게 또 자동적으로 계속 납입이 되니까 네. 그리고 20조 달러 대비 ETF가 한 8조 달러, 9조 달러 그래서 여전히 격차는 있지만 시티가 이 파라다임에 지금 변화가 있어서 10년 내에 이것이 뒤집혀질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뭐 우리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내가 개별 종목을 골라서 나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거면 ETF가 되게 좋은 상품이다. 저도 네. 공감을 하고 이것은 아까는 이제 한 25년 데이터고 이것은 지난 10년 동안 데이터예요. 네. 완전히 이제 완전 대비가 반대네요. 되는 그래서 이제 빨간 선은 ETF로 자금이 유입된 거 한 3조 달러 이상이 유입이 됐고 지난 10년 네. 동안 그 다음에 이제 파란 선은 뮤추얼 펀드에서 자금이 유출된 여기도 한 3조 달러 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티증권이 보기에는 뮤추얼 펀드의 잔액인 20조 달러 중 한 40% 그러니까 한 8, 9조 달러가 이탈을 해서 그 ETF로 간다. 그러면 ETF의 규모가 더 뮤추얼 펀드보다 커질 것이다. 근데 제가 일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최근에 뭐 우리 일본이 그 거버넌스 개혁 같은 걸 하면서 우리가 일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서학개미 분들이 개별 종목을 많이 사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수익도 많이 나고 그랬지만 ETF도 사긴 하지만 다들 이제 그렇죠. 수백짜리 사시죠.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일본의 서학개미 분들은 개별 종목보다는 시장을 사고 시장도 그 테마성의 ETF보다는 S&P 500 인덱스로. 전체 시장을 산 리스크가 좀 적은 ETF를 선호한다. 그래서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현명한 아까 우리 저 마이런 숄스가 얘기한 파머 같은 농부 같은 투자인데 조금 미련해 보여도 이게 연 한 10%씩 늘어나는 게 답답해 보여도 이게 나중에 복리로 쌓이면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가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엔비디아가 뭐 몇백 퍼센트 올랐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뭐 얼마 올랐다 이런 걸 보면서 너무 그걸 이제 그 수익을 향유하고 싶으니까 그런 개별적인 튀는 종목들을 사고자 하는 니즈들이 많고 뭐 3배짜리 ETF를 많이 또 선호들 하시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좀 이런 투자에 대한 생각을 점점 더 좀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저희 월무부를 통해서도 그런 얘기를 정말 지겹게 잔소리처럼 매일매일 해드릴 예정입니다. 여기 뒤에 저 네. 그쵸, 요런 빅테크 ETF. 밸류 체인 네. 액티브 시리즈. 그러니까 한꺼번에 뭔가 수익을 내는 그런 욕심보다는 그리고 또 분산 투자라는 게 또 안정성도 담보할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의 투자가 조금 더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의 성과가 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얘기를 좀 해볼게요. 최근에 저희가 환율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최근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좀 그러니까 보셨어요? 투자가들이 지난 1, 2년 동안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달러가 너무 많이 올랐는데 원화가 약세인데 내가 지금 환전을 해서 미국 투자하는 게 맞는가? 근데 실제 지나고 보면 그때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투자하는 게 맞았죠. 그렇죠. 미국 주가는 오르고 달러는 강세였으니까. 근데 여기 이제 막대 그래프가 2020년 코로나가 터질 때부터 매년 21, 22, 23, 24 금년 상반기까지 상반기에 이머징 마켓 통화가 달러 대비 절하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020년에는 한 12% 이머징 마켓 통화. 우리도 공식적으로 여기 원화가 포함이 되죠. 네. 12% 2020년에 절하가 됐고 그 다음 3년간에도 매년 한 1, 2%씩 상반기에 절하가 됐고 네. 금년 상반기에는 무려 4.4% 절하가 됐어요. 그래서 보통 이머징 마켓이 그 전 세계 경기가 좀 회복이 되면 이제 돌아오는데 이 초강 달러의 그런 현상은 이게 그냥 아주 굳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어떻게 보면 투자가들한테 가장 중요한 판단의 근거, 내가 미국에 돈을 더 넣을 건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따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미국 경제가
전 세계 선진국 중에 가장 견조하고 그다음에 미국 기업이 21세기를 주도하는 거가 더 확실하게 지금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강한 달러가 그렇게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 변수 중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가장 예측이 어려운 게 거의 불가능한 게 환율이에요. 그래서 뭐 이건 이렇게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하고 편안하게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추세가 꺾이지 않고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는 결국에는 미국 경기가 그만큼 강하다라는 그렇죠. 게 가장 예. 큰 이유죠. 여기 그래서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그 시티 증권의 이머징 마켓 전략의 헤드인 루이자 코아스타라는 사람의 이제 인용을 해서 이렇게 강한 달러가 특히 금년 상반기에 강화가 됐던 이유는 일단 미국 경제가 견조하고 두 번째 이머징 마켓에서 뭐 브라질, 칠레, 헝가리 같은 나라가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미리 인하를 하면서 미국 그 달러 금리랑 그다음에 이머징 마켓 환율 그다음에 특히 이제 금리와 이제 금리 격차 스프레드가 더 커지는 네. 그래서 당분간은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전 세계 무역이 활성화가 안 되고 지금 이제 보호주의로 그 점점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머징 마켓이 미국보다 경기가 더 좋을 가능성은 별로 없기 때문에 강한 달러는 좀 더 구조화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 미국의 기업들은 해외에서 수출한 돈을 달러로 환산을 하면 자기 이제 재무제표 그렇게 기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환차손을 보잖아요, 되게. 우리는 거꾸로 원화가 약세일 때 그 해외에서 수출하는 게 현대차 같은 데 보면 달러를 원화로 환산하면 환차익을 버는데 네. 미국의 이제 기업들은 환차손을 버는데 빅테크 같은 데는 워낙 파워풀하기 때문에 가격을 계속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지 통화 가격을 그래서 가격 전가력이 있기 때문에 강한 달러에서도 주가가 버티고 기업 이익이 버틴다. 이것도 되게 좀 독특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분야에 있어서 독보적인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죠. 네. 자, 이렇게 시장 상황이 어쨌든 환율로 인하여 어떻게 좀 달라지게 될지 여부도 여러분 잘 지켜보셔야 될 포인트가 되겠고요. 시장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윌슨이 또 오랜만에 등판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마이클 윌슨이 워낙 지난 1년 동안 많이 틀려서 그렇죠. 얼굴이 조금 좀 나이가 들어 보입니다. 많이 고생을. 좀 스트레스 받으셨나 봐요. 근데 이제 아이가 마이클 윌슨 뭐 전문 투자 기관 투자가들이 꼽은 미국에서 뭐 넘버원 투자 그쵸. 전략가고 실력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반기 경제 전망, 아까 시장 전망을 하는데 마치 이제 보트 미국 사람들은 이제 요트를 타고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정박된 보트 같지만 바람이 많이 불면 정박이 됐어도 막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지수는 실제 크게 많이 움직이지 않을 거.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되게. 지수는 빠지지 않을 것 같지만 개별 종목들은 큰 변화가 많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작은 종목일수록 또 더 많이 흔들릴 테니까 그런 비유를 한 것 같은데. 근데 실제 그 지수나 종목 그 주가는 횡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결국 오르거나 빠져요. 내리거나. 되게 이제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8, 90%는 실제 주가는 많이 움직인다. 근데 이제 왜 약간 이러한 이제 조심스러운 견해가 많이 나오냐 하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이크론 실적이 나왔잖아요. 근데 상당히 괜찮았어요. 네. 근데 이제 주가가 그동안 70% 이상 금년에만 올랐기 때문에 이 기대치가 워낙 높아서 가이던스도 좋았는데 주가가 7% 밀렸고 월그린 부스 같은 데는 조금 실망스러운 가이던스 실적이 나오니까 주가가 22% 폭락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청바지 리바이 스트라우스 지인도 실적 발표했는데 실제 괜찮았어요. 근데 아주 나쁘진 않았는데 네. 주가가 15% 폭락했습니다. 왜냐하면 리바이 스트라우스 주가가 올해 40% 이미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만 삐걱대면 주가가 10% 가까이 빠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조금 연출되니까 이게 지수는 견조하지만 뭔가 시장의 기저에 뭔가 불안한 게 있지 않는가 이제 그런 걱정을 전문가들이 좀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개별 종목들 앞서서 잠깐 짚어주셨던 뭐 월그린 부츠나 뭐 이런 리바이스 다양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주가가 흔들리는 거를 보면서 미국 경기에 지금 뭐가 제일 문제일까? 대부분 보면 소비 관련한 기업들이거든요. 그렇죠. 미국 뭐 경제의 70%가 소비고 네. 소비가 그다음에 소비 관련된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제일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지수 측면에 있어서 오늘도 약간 그래요. 오늘 러셀 2000 지수는 한 1% 올랐어요. 네. 근데 오히려 엔비디아가 좀 빠지면서 지수는 좀 오르는 모습. 그 대신 이제 엔비디아가 많이 오르는 날은 또 다른 종목들이 빠지면서 이게 뭔가 시소를 하는데 이게 좀 건전하지 않다. 근데 이제 저는 엔비디아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나머지 종목이 이게 이제 따뜻한 온기가 시장 전체로 퍼지는 게 좀 더 좋은데 그것도 또 이렇게 주춤주춤하고 그래서 실제 2분기에 우리가 이제 지수를 보면 S&P 기준으로는 지수가 한 4%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분기에 4% 올랐으면 괜찮죠. 연율로는 16%니까. 근데 S&P는 시가총액 기준이니까. 근데 500개 종목을 똑같이 그러니까 이제 나눈 0.2%인가요? 0.2%씩 이퀄 웨이트를 한 S&P 지수는 오히려 3%를 하락을 했다. 그러니까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를 다른 종목하고 똑같이 웨이트를 비중을 주면 오히려 시장은 하락을 3%나 했다. 그래서 오히려 하락했다는 종목이 더 많다는 거죠, 되게.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이런 질문을 해요. 한 종목, 그러니까 엔비디아 한 종목, 그다음에 한 테마, AI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게,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이제 그 빅테크라고 그래서 한 5개, 6개 종목이 이끌어 갔는데 지금은 이제 AI 테마에 너무 의존을 하니까 이게 조금 불안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거기에 또 근저에는 이런 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AI의 긍정적인 효과는 우리가 알고 아까 마이런 숄스 교수님도 생산성이 올라가고 이제 물가를 잡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런 건 알지만 최근에 보면 이 소비자 관련된 거 우리 여행커도 좀 전에 그 질문을 했지만 소비자가 조금 위축되는 게 이게 좀 빨리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적당히 소프트 랜딩을 컨슈머가 해주면 좋은데 이게 갑자기 좀 둔화 위축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실제 소프트 랜딩을 할 수 있는 이 활주로가 넓어야지 이게 이제 비행기가 착륙하기 쉽잖아요. 골프 칠 때 페어웨이가 넓어야 되듯이. 네. 근데 이 노동시장의 최근 데이터를 보면 소비자들이 이게 위축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조금 이게 오히려 지금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것보다 경기가 생각보다 좀 빨리 급냉을 하지 않을까. 이제 그게 결국 기업 실적에 또 악영향을 미치니까 이제 그런 또 다른 걱정을 시장이 합니다. 되게 그냥 어려운 되게 국면이에요. 그렇죠. 되게. 어제 이제 발표됐었던 밤새 발표됐었던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동 관련한 데이터들이 계속 좀 냉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게 냉각이 되면 결국엔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지고 소비단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그 속도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좀 천천히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지금 더 빨리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S&P 지수가 한 4,500이면 이런 걱정을 별로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뭐 되게 큰 기대가 주가에 안 녹아 있으니까. 근데 지금 S&P 지수가 5,500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워낙 지금 많은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돼서 조금만 미스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이크론, 월그린, 리바이 스트라우스 같이 조금만 미스가 되면 이게 큰 주가 조정을 AI 관련주가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점을 걱정을 하는 거고 뭐 그런 거는 되게 합당한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이 높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성장률과 주가의 밸류에이션을 놓고 보면 지금 과도하게 고평가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오히려 뭐 적정하게 밸류에이션 됐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네. 개별 종목단에 있어서의 뭔가 시그널이 혼조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다.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 내용 보시면서 드신 생각이시나요? 이제 시장이 상당히 그 다양한 시그널을 이제 저희한테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중반에도 실적을 발표한 페덱스도 실적이 웬만했고 특히 구조조정을 하면서 기업이익도 좋은 실적을 냈고 그 다음에 카니발 우리 이제 크루즈선을 타는데도 좋은 실적을 냈어요. 이거는 이제 보통 미국 사람들이 좀 여유가 있으면 이제 크루즈를 많이 타니까 그러면 소비가 괜찮은 거 아닌가 이런 시그널이기도 하지만 풀이라 그러죠. 미국은 이제 주택이 있는데 아니면 콘도 같은 데도 보면 수영장들을 그러니까 서부 같은 데는 있고 남부에도 많은데 이 풀에 대한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 이 회사 시가총액이 10조 원이 넘습니다. 근데 여기가 되게 수주가 최근에 위축이 되고 올해 비즈니스가 안 좋다. 그런 거 보면 또 소비자들이 이게 위축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약간 다양한 이 시그널이 나오고
반면에 이제 미국의 메이저 증권사들은 이제 업종별로 컨퍼런스를 개최를 해요. 물론 이제 IT, 테크 컨퍼런스가 제일 많은데 최근에 컨슈머 컨퍼런스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월마트나 타겟이 조금 소비자들이 소프트해진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그리고 이제 뭐 하여간 이런 좀 혼조세들이 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하여간 더 나가지도 못하고 조정도 안 받고 이제 그런 상황이다. 근데 하여간 조금 하여간 장은 만만치는 여기서 올라가는 것은 않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이게 경기가 또 위축되는 추세면은 우리는 한편으로는 또 금리 인하가 그럼 더 빨라지나라는 그런 기대감을 그렇죠. 갖게 하는데 뭐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금리 인하가 빨라진다라는 게. 지난주에 그 연준 위원 중에 한 명인 에이드리아나 쿠글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마침 그 개인들 가계의 그 소비가 좀 위축이 돼서 이것은 금리 인하의 좋은 시그널이야. 우리 지금 여행커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실제 타겟이나 월마트의 그 최고 책임자나 이제 구매 담당 임원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소비자들이 조금 가격을 조금만 높여도 구매를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공급하는 회사들 여기 보면 이제 그 컨슈머 패키지 구스 컴퍼니 근데 뭐 수프 같은데 아니면 다양한 과자 뭐 이런 것들 납품하는 회사들한테 오히려 가격을 인하하라고 물량을 우리가 좀 채워줄 테니까 가격을 인하하라고 그런다. 그래서 하여간 소비자가 하여간 안정화되지 소프트 랜딩으로 가는 건 맞는데 우리가 가장 경제 데이터 중에 하여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이런 부분이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이번 주 이제 폭스바겐이 리비안에 투자를 단행하겠다. 우리나라 돈은 거의 7조 원 규모의 투자 얘기가 나왔어요. 50억 달러니까 네. 7조 원 되네요. 예.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여기 이제 그 리비안의 R1 이게 이제 그 되게 미국에서 이 차 보면 멋져요. 그 많지는 않은데 네. 그러니까 대당 한 7만 달러 이게 프리미엄 럭셔리 브랜드고 테슬라의 뭐 모델 S, X랑 경쟁하는 그런 세그먼트고 뭐 차가 되게 쿨해요. 저도 차를 살 수 있는 여력이 미국에 있다면 이거 한 대 사고 싶을 정도로 되게 멋쟁이 차인데 실제 상반기 아니죠. 1분기에 14억 달러 적자를 받고 그러니까 2조 원, 그러니까 3달 사이에 2조 원 적자를 받고 실제 1년에 지금 이제 조금 생산 규모가 늘었어 한 5만 대를 파는데 그러니까 테슬라가 200만 대를 파는데 여기 5만 대 파니까 이제 아직 규모의 경제는 이루지 못했죠. 그래서 그렇죠. 대당 팔면 7만 달러에 팔아도 대당 손실이 3만 8천 달러다. 상당히 좀 빡빡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되게 절실하게 돈이 필요해서 폭스와겐의 7조 원 앞으로 2026년까지 모든 조건이 잘 충족이 되면 7조 원 투자를 받기로 했고 당장은 한 10억 달러 1조 4천억을 자본 그 투여를 폭스와겐이 리비안에 하고 그 다음에 조인벤처 소프트웨어 조인벤처를 만들어서 20억 달러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이나 후년에 나머지 20억 달러를 그 다시 넣는. 근데 이런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폭스와겐이 그 자기네가 계속 그 전기차 한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네. 근데 잘 되지 않으니까 이제 투자를 하는 거고. 그래서 전기차 생산이 이게 쉽지는 않다. 그리고 이 또 테슬라는 대량 생산을 해서 이제 규모의 경제에 도달을 했지만 리비안 같은 데가 쿨한 제품을 만들어도 대량 생산은 램프업하는 건 쉽지 않다. 그래서 최근에 테슬라가 이번 주에 주가가 좋았던 게 테슬라가 이게 상당히 남들이 따라오기 힘든 경지를 올라간 게 아닌가 이제 그런 그 의미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리비안의 그 시총이 그렇게 컸는데 사실 그 후로는 굉장한 오랜 기간 주가의 하락이 보였고 근데 최근에 이제 급반등에 나서긴 했지만 여전히 좀 주가는 낮네요. 그러니까 리비안이 제가 아마 3% 처음 나왔을 때인 것 같아요. 4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그때 당시 뭐 리비안, 루시드 다 나왔을 때 상장하고 주가가 2배 돼서 그때 시가총액이 폭스와겐의 2배쯤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주가가 90% 하락을 해서 시가총액이 지금 주가가 한 30-40% 올랐거든요. 이거 이제 자본 투자 받는다는 그러고 나서도 뭐 지금 주가가 15조 원에서 20조 원 사이가 이제 90% 하락을 했고. 근데 재밌는 게 그 테슬라가 공매도 비중 아까 우리 박 팀장이 공매도가 지금 미국에서 나스닥에서 줄었다.
왜냐하면 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공매도 친 사람이 겁나서 이제 환매수를 계속 하는 거죠. 네. 근데 테슬라가 한동안은 공매도 비중이 3%였는데 어제 기준으로 볼 때 3.7%. 그러니까 여전히 좀 베리시한 사람이 많은 거고 네. 리비아는 공매도 비중이 19%. 그러니까 아마 주가가 그 합작 그 자본 제휴 발표가 난 날 주가가 한 20% 오른 게 이제 공매도 된 사람들이 겁나서 뻥 뚫려서 올라갈까 봐 이제 급히 환매수를 네. 했던 것도 있고 그다음에 루시드는 공매도 비중이 한 30%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베리시한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킹 알파 같은 데 보면 공매도 퍼센티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유통 물량 대비 공매도 비중 그것도 이제 살펴보면 근데 그것을 해석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공매도 비중이 높은 게 bearish하다는 표시도 되지만 또 그게 좋은 뉴스가 나오면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근거도 되니까. 수급이 확 유입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공매도 한 사람이 제일 놀라는 것은 갑자기 예상 못한 호재가 나오면 주가가 몇십 프로 오를 수 있으니까 그럴 때 가격 불문하고 무조건 아침에 그냥 장미 열릴 때 다 사달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 그 폭스바겐이 리비안에 대한 그 투자를 하는 게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사는 그러니까 거예요? 실제 이 협력 분야는 일단 조인벤처는 소프트웨어에 국한이 됩니다. 하드웨어나 이제 다른 쪽은 아니고 그게 결국 그 폭스바겐이 그렇게 소프트웨어에 노력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카리아드라는 그런 회사 그 사내 회사를 갖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 3조 원인가 적자가 났어요. 근데도 소프트웨어를 그 개발하는 게 이게 전통 내연 업체들이 쉽지는 않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걸 보면 현대차가 대단한 지금 자동차 회사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게 하여간 뭐 몇 조 원을 내고선 소프트웨어에 대한 액세스를 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가장 큰 그 투자하는 이유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고.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현대차는 지금 잘하고 있고 좋은 훌륭한 전기차를 만들지만 미국과 유럽의 그 기라성 같은 전통 내연기관차 뭐 GM, 포드, 폭스와겐, 뭐 BMW 다 전기차로 전환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폭스와겐의 카리아드라는 데가 소프트웨어 사내 그 벤처가 작년에 24억 유로 적자를 봤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 한 3조 5천억. 그러니까 이게 이런 쪽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특히 더 고임입니다. 임금이 높아서 뭐 매출은 없고 그래서 이게 기업의 문화 DNA를 바꾸는 게 되게 쉽지가 않다. 기계공학도가 중심이 된 회사, 전통 내연기관을 소프트웨어 IT 회사로 바꾸는 게 그래서 현대차는 잘하고 있지만 실제 뭐 삼성도 파운드리를 하는데 메모리와 파운드리는 비즈니스 모델이 틀리잖아요. 파운드리는 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렵고 삼성전자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접목하는 것도 좀 어렵고 그래서 하여간 회사가 자기를 부인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으로 나가면서 문화를 바꾸는 게 쉽지 않다. 이제 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폭스바겐이 리비안에 투자한 그 의미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또 전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 장우석 부사장님의 인터뷰, 이제 좋은 주식 연구소, 이남우의 좋은 주식 연구소에 가보시면 이제 풀 영상을 다 보실 수가 있는데 미국 탑3 배당주가 뭘까요? 이분이 꼽고 있는 장 부사장님 요즘 되게 바쁘더라고요. 베스트셀러 왜냐하면 작가예요. 책을 쓰셨는데 네. 책이 5세까지 나갔다고 해요. 그리고 이 책과 관련된 강의를 20회를 해서 이제 제 유튜브가 마지막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 다짐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책은 이제 매주 그러니까 every week 매주 달러로 받는 배당주 통장. 그래서 이제 뭐 한 10몇 개, 20개 되는 배당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매주 내 구자에 배당이 들어오고 그 배당 받은 걸 또 그 같은 종목을 재투자를 해서 이제 이렇게 선순환의 사이클을 만들어서 그 복리, 컴파운딩 하는 거를 하자 그랬는데 이제 저는 더 궁금한 게 그러면 제일 좋은 종목이 배당주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추천을 한 게 첫 번째 P&G. P&G가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소비자 제품을 만드는 다국적 기업이죠. 시총이 한 550조 원 되고. 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질렛 면도기와 그 면도 이 폼을 하고 그다음에 타이드 그다음에 뭐 화장품도 SK2도 여기 네. 거고요. 그래서 뭐 어마어마한 회사고 뭐 20%씩 성장은 안 하지만 10% 가까운 성장을 계속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Wisdom Tree의 US Quality Dividend Growth Fund. 그러니까 티커 코드는 ETF예요. DGRW. 네. 이것도 꽤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한 15조 원, 20조 원 돼요. 그래서 그 찰스 슈왑 그 디비던드 ETF처럼 크지는 않지만 되게 네. 좋고 이것은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지만 성장성이 있는 걸로 꼽혔다. 그래서 이제 제가 편입 종목을 마지막에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애플이에요. 애플이 배당은 실제 배당 자체는 적지만 버는 돈의 90%를 주주한테 돌려주는 자사주 매입소가 플러스 배당을 하니까 배당주를 우리가 보자. 이제 그래서 이 세 종목을 추천을 했고 네. 여러분들 그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제가 이걸 권해요. P&G IR, 그러니까 이제 IR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거기 이제 내가 검색해서 Stock Return Calculator, 주식 수익률 calculator, 계산기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그 쳐보면 네. 요 화면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P&G의 그 시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난 10년 거를 어젯밤에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네. 여기 화면에 떼었는데 2013년 6월 27일에 P&G 주식을 사서 그저께 종가까지 들고 있고 내가 배당 여기는 이제 매 분기 배당을 해요. 배당 수익률이 한 2.5% 3%쯤 됩니다. 그래서 배당 받은 걸 또 다시 P&G 주식을 계속 사면 실제 재투자. 연 복리로 10.4%가 이게 계속 컴파운딩이 되고 10년 전에 $10 투자한 게 지금 $30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주가 차트 10년 차트를 보면 우상향. 부침이 별로 없죠. 그쵸. 안정적이니까 안정적이면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보면 왜 장비디아가 물론 엔비디아는 좀 쉬어간다고 합니다. 네. 하반기에. 근데 P&G를 꼽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는 DGRW. 이것도 계속 10년 차트 보니까 우상향이네요. 요것도 되게 안정적이죠. 네. 그래서 요것도 제가 이제 지난 10년 동안 주가가 166%를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엑셀 파일에서 이제 복리로 계산을 해보니까 네. 주가는 매년 10% 올랐고 배당을 한 2% 정도 주니까 한 12% 13%의 복리로 그러니까 오히려 P&G보다는 조금 수익률은 더 높은 네. 왜냐하면 성장성이 좀 더 높은 IT 관련된 종목들도 꽤 편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좋은 ETF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 장 부사장님이 그 얘기를 해요. 되게 저도 100% 공감하는 게 네. 배당 수익률이 5% 10% 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역성장을 하면 주가가 실제 빠지기 때문에 내가 7, 8% 배당 수익률을 받아도 주가가 7% 빠지면 나는 제로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제 배당 수익률이 높다고 무조건 덜썩 잡는 것은 되게 위험을 하다. 그래서 성장이 있는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여기 그 우리 좀 전에 말씀드린 Wisdom Tree US Quality Dividend Growth, 그러니까 Growth ETF예요. 여기 이제 10대 종목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브로드컴, FB 제약회사죠. 엔비디아. 그러니까 톱5 중에 제약회사가 하나 있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빅테크나 IT 종목이고 그 밑에 6위부터는 존슨앤존슨, P&G, 홈디포, 코카콜라, 펩시.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제 컨슈머 종목들이 여기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간 투자를 사냥꾼 같이 하여간 그 공격적으로 너무 하는 것보다는 조금 지긋하게 여유 있게 농부 같이 하는 그런 지혜도 되게 필요하다. 이제 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배당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나 이제 은퇴를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 혹은 은퇴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매달 현금 흐름에 대한 발생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이남우 교수님의 이남우의 좋은 주식 연구소 인터뷰 영상도 꼭 보시고 장우석 부사장의 매주 달러받는 배당주 통장 이 책 보니까 지금 와 경제 경영 부분에 현재 17위 베스트셀러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또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글로벌 인터뷰 함께했고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금요일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제 오전 우리나라 시각으로 10시에 열리는 대선
두 주자들의 토론 얘기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진행이 될지도 궁금하고 오늘 밤 PC 발표 이야기 주말 사이에 있을 이야기들 모아서 저희가 월요일 오전 6시에 여러분께 모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